저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 해설사 박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차가 됐어요. 출생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완주군 고산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이후에 학창 시절부터는 전주에서 쭉 지내고 현재도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서관을 자주 애용을 했었고 어느 날 갔는데 직원분이 도서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한다고 가족들 경험해 볼 거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했는데 설명을 듣는데 그날이 10월 9일이었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프라이빗하게 우리들만 어떠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무슨 결혼기념일에 도서관을 가냐 했지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저와 이제 아이들 같이 참여를 했는데 말 그대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험 너무 좋다 했는데 그 해 또 우연치 않게 12월에 해설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미 시범 운영을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마침 또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4기를 모집을 해요. 근데 모집을 할 때 그 문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전주 도서관 여행 운영을 위하여 책 문화에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시민 관광객에게 전주의 문화 및 도서관을 알릴 분으로서 도서관에 대한 설명과 참가자 인솔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분을 모십니다 라고 모집 공고에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올해는 생각보다 도서관 여행 해설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걸 차라리 양성을 하자 해서 올해는 도서관 여행 해설사 양성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성 과정에 수료하신 분들의 특별 가산점을 부여해서 이번에 뽑고 있습니다. 전혀 무관해요. 책 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하나 걸려 있어요. 지역은 전주분에 한해서 거주지가 전주분인 분에 한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 여행을 할 때 항상 이용자분들께 도서관에 오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하는 게 안내 게시판이에요. 안내 게시판은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도서관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도 의식적으로 가면 안내 데스크 바로 옆에 큰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는 도서관은 큐레이션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의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해설사가 되기 위한 팁, 이제 저만의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서관의 삶이 그냥 저한테 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일상을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곧 도서관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생활이 체화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다른 해설사들과 차별화된 게 저는 그림책을 읽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7살 아들과 10살 딸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많이 보는데 너무 좋은 책은 혼자 알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널리 알리고 싶다. 국민 그림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여행 후에 설문조사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게 또 저의 노하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어떻게 책을 읽어주는지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서관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앞으로 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그림으로 소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하는데 또 이 책을 쓰신 명혜권 선생님이 사서 출신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런던에 있는
배스널 그린 도서관을 방문을 했을 때 다니시면서 메모했던 내용이 그림을 만나서 그림책으로 나온 책입니다. 다 불 꺼져 있는데 불빛 켜 있는 곳이 한 건물이 있죠. 자, 이곳에서 이용자를 막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하나둘 켜지는 지혜의 불빛.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곳의 풍경.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소곤소곤 숨죽여 책 읽는 소리. 사각사각 연필 끄적이는 소리. 보시면 남녀, 노, 소 누구나 다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걸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 장면을 주의 깊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가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강조했던 안내 게시판, 책과 마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큐레이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곳곳에 큐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그냥 목적 없이 도서관에 방문을 해도 책을 추천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취향은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엿볼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어요. 지금 전주시 도서관이 이렇게 개방형 창의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보시면 계단에 아주 편하게 그냥 앉아서 책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써있는 글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는 바로 이 글귀예요. 책이 사람을 성장시키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곳이라고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찾아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책과 함께 흘러가며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나누는 나는 도서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저는 어린 아이들이 오면 꼭 물어봐요.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냐고. 근데 보시면 여기 도서관인데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감상하는 분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은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림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2017년에 책의 도시라고 비전을 선포하게 돼요. 책의 도시라 하면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가 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그 책을 통해서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책을 많이 사서 보세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책이 많이 있는 도서관에 오세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삶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변화해야겠구나. 이게 정책적으로 도서관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많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17년에 비전 선포하고 그 이후로 독서대전을 열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시립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은 꽃심인데 그 도서관은 신축이에요. 19년 12월에 개관을 했는데 그 도서관이 아닌 기존의 도서관들은 새롭게 새 단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데 그 방법이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근데 이용을 안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도서관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작을 열어주는 게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이었고 처음 계기는 그거였어요. 시민들이 와서 이제 해설사가 공간 안내를 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다음에 이용할 수 있게 재방문을 할 수 있게 그 목적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전국구로 너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코스 한 회차에 15분을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반 이상은 타적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특별 프로그램이 워케이션이었는데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워크라는 일의 단어와 베이케이션이라는 휴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인데 근로자들이 집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벗어나서 휴가지에서 업무도 하고 휴식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근무 제도래요. 그래서 올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도서관에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숙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로컬에서 즐길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전북 투어 패스 24시간권 이것도 제공을 하고 로컬 쿠폰을 주는 거예요. 책방이나 카페 하면서 그 지역을 즐기면서 또 도서관에서 잠깐 업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첫 해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 했는데 와 이거는 정말 걱정과 달리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진짜 찐 후기는 그분들의 후기를 보고 누군가가 움직였다는 게 정말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회차 때 그게 인증이 됐는데 1회차 때 경험했던 분들의 그런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후기들을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신청하게 됐어요. 라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고 이제 올해 이번에 9월에 세 번째 워케이션 진행을 하는데 네 벌써 마감이 됐고 그리고 기존의 도서관 여행과 차별화가 뭐냐면 도서관 여행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 워커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워커들을 위한 특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비용에 2박 3일 동안 숙소도 제공하고 이런 조건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행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첫 인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이 도서관을 통해 여유와 쉼을 느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서관 여행 해설사 박현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여행자분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쉼을 느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여행자와 해설사로 만났지만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로 만나요 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그 바람이 가장 커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도서관을 알게 됐고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일을 정말 잘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코스가 그림책 코스인데요. 그림책 코스는 1, 3, 5주 오후에 진행하는 코스예요. 그래서 전주에 특화된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행자를 컨셉으로 한 도서관이 3곳이 있어요.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다가 여행자 도서관, 한옥마을 도서관. 이 세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인데 왜 이름이 그림책 코스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서관 여행에서 이동하는 버스에서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 바람이 도서관 여행인데 여행을 통해서 좀 인생 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런 책 너무 의미 있었어 너무 감동이었어 좋았어 인상 깊은 책 한 권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읽어드릴 수 있는 책으로는 그림책이 적합해서 이제 그림책을 소개하고 읽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후기들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면 이걸 코스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코스라서 저한테는 더 애정이 가는 코스이기도 하고 더 애정이 가는 이유는 해설사라고 해서 그날 주어진 일에만 참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주무관님과 이제 끊임없이 연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그림책 코스는 마지막 코스가 한옥마을 코스인데 이곳에 한 공간을 그림책으로 큐레이션을 해요. 3월부터 11월까지 여행을 진행하는데 매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추천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 공간을 꾸미는데 그걸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맞는 게 저는 해설사 일도 하지만 전주에서 국제그림책 도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림책 활동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서 공간 큐레이션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든 공간에 제가 또 좋아하는 책들을 소개하니까 애정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코스도 다 좋지만 특히 저한테 애정하는 코스는 그림책 코스이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도 역시 한옥마을 도서관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옥마을 도서관은 여행자 도서관으로 이제 마지막 3번째 만들어진 완결되어 있는 도서관인데 우리 인생 여정을 봤을 때
우리 삶 자체가 여행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옥 도서관 공간 안에 그 공간에 정말 많은 책이 있진 않지만 그 공간에 있는 책들이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와 너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 뭐 위로와 동심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고 나의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잘할 수 있는 뭐 직업생활 이 큐레이션에 맞게 정말 책들이 너무 잘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애정하는 도서관입니다. 원래 저희 타겟은 성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을 잘 모르는 성인들이 좀 그림책을 통해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시간 정도 제가 이끌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림책 하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여기 가면 책도 읽어준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은 뭐 0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보는 장르라고 할 정도로 다 세대를 아우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성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코스이나 그런데 누구나 다 만족하는 그런 코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책의 매력이 뭐냐면 이 그림책은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각각의 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 그림책이었어? 라고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되게 보람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 이건 정말 다 같이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라키비움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라키비움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전주 도서관 여행, 전주의 특별한 도서관도 보고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완주군인데 완주군의 특별한 문화 공간을 같이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라키비움도 학성호예요. 라이브러리, 도서관, 그리고 아카이브, 기록관, 뮤지엄,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렇게 3가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라키비움 때 제 또래 여자분이 친정엄마하고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 가족팀이 3팀이 있었는데 그때 연세가 70대셨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너무 설레어서 어렸을 때 소풍 날 기다리는 아이 마냥 밤잠을 설치면서 오늘을 너무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이제 공간 안내를 하고 나만의 도마를 만드는 체험을 하셨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들어진 결과물을 들고 버스에 딱 올라오셨는데 너무 그 소녀 미소를 띄우시면서 정말 너무 재밌다고 이런 게 도서관에 오면 가능한 거였구나 하시면서 너무 그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다른 타 지역에서도 전주 도서관 여행이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왔어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도서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충남 도서관 여행을 기획해 보시겠다고 이제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저랑 공간 여기저기 이제 돌아보셨는데 저의 해설을 듣고 그 담당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결론을 내리고 가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큰 예산을 투자하면 이런 공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떠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공간을 읽어냈는지 이거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공간 갈 때마다 이용자들이 너무 자기 공간인 것처럼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쉽게 선진을 견학한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셨는데요. 이제 이걸 제가 정리를 하자면 특화된 주제로 특별한 공간이 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공간을 정성 들여 조성한 직원들의 피땀 눈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3번째는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 이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있는 전주 도서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막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다 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 하나부터 심지어 그 분위기에 맞는 나사 하나까지 그거를 다 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서관 중에 하나가 다가 여행자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은 80년대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한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는 되게 낡은 건물인데 그 건물의 골조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계단이며 이 내려가는 선반 이런 건 다 그대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새롭게 다 새 걸로 교체할 수도 있지만 또 기존의 그런 감성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일부는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그 공간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그냥 뭐 조달청 뭐 이런 곳에서 있는 것 중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계속 심지어 인스타그램을 안 하던 직원이 계정을 만들었대요. 서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서치를 하고 요즘 트렌드가 뭔지 어떤 분위기가 맞는지 그걸 직접 다 서치를 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곳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되게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 후에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때 여행자분들이 그때 필요했던 그런 뭐 개선사항이나 그런 진심 어린 말씀들을 다 수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걸 느낀 게 시범 운영 때 그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책놀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딱 22년에 책놀이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저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같이 만들어 간다는 그게 굉장히 고맙기도 했고 되게 좋았거든요. 또 작년에 제가 이제 그림책을 소개를 하면서 너무 좋은 반응이 있어서 올해는 그림책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해설사들이 현장에서 이런 게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다 반영이 돼서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니 제가 막 국내 최초 유일하게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퀴즈에서 섭외 오겠어요? 뭐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은 제가 해설사로 이제 뽑히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다 처음 보는 해설사님들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범 운영에서 해봤고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퀴즈에서 섭외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다른 선생님이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그 뒤로 방송 섭외가 들어오면 박교 선생님 나가면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아침마당에도 출연을 했었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강연을 통해서 유퀴즈 작가들이 어떤 분을 섭외를 할 때 3년을 지켜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올해가 3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25년 내년에 진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전주 도서관 여행을 또 진행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해설사라는 일은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섭외가 오지 않을까.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전국 방방 뽑고 정말 전주 하면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주 전에 전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막 많은 여행자분들이 오시는데 되게 특별했던 게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참가를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모녀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2살이었는데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한민국을 15일 정도 여행을 계획하고 오는데 목표는 하나였대요. 전주 도서관 여행을 해보는 거.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는데 방송에서도 보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책을 좋아하시니까 그럼 도서관 여행은 어떨까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계속 접속을 시도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너무 애가 타고 한국에 들어올 날짜는 가까워지고 그래서 급기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성남에 계시는 지인분 통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계속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마포에 사는데 마포에 맘카페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회원이 한 3만 명이 있는데 유령 회원이 아니라 진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카페인데 어떤 분이 한 가족이 전주 도서관 여행의 정원 코스를 체험하고 그걸 사진과 함께 후기를 정말 자세하게 남겨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매월 1일 9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신청을 하는데 알람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신청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말이 저는 더 감동이었던 게 후기도 너무 좋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니까 와 후기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또 3만 명 있는 카페에 우리 도서관에 후기가 또 올라오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써주신 건지 또 그 몇 주가 지나서 또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심심치 않게 그렇게 회원수가 많은 그런 맘카페에 전주 도서관 여행의 후기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자부심이 느꼈고 가장 좋은 홍보는 입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현장에 있는 저희 해설사와 함께 그걸 운영해 주시는 분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런 홍보 글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까 완주군 고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도서관이 학교만 있었어요. 우리 동네 도서관은 없었고요. 그때 학교에 있는 도서관도 막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교과서 위주로 책을 보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는 책들이 내가 이 어린 시절에 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궁금하게 되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어린 시절은 지금 믿지 않으시겠지만 극 성향의 아이였어요. 순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성향도 있지만 지금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은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의 아이였다라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책을 좋아했던 것 같긴 해요. 코로나 때 아이들을 뭐 유치원이나 이런 기관에 보내지도 않고 제가 몇 달을 이제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도서관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추천하고 싶고,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여행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설사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 받는 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시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기분 좋고, 근데 이 일은 막 저처럼 밝은 성격의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책 문화에 관심 많고 그리고 도서관을 애정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